네, 안녕하세요. 네, 무역영어 1급을 담당하는 최다희 간세사입니다. 오늘은 무역영어 1급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영어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무역영어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도 있지만 아예 기본 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역영어 그 시험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 관련된 전공 지식과 그리고 영어 시험 이거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무역영어 1급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무역영어 1급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강의의 구성이나 그리고 강의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무역영어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라는 거, 그리고 제한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객관식이고 1급, 2급, 3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무역영어 1급 시험이고요.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올백을 맞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 시험 특성상 이제 사지선다로 나와 있고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요. 무역영어 1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역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하시거나 또는 무역이 아니더라도 이제 무역영어 1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공자라고 했을 때 넉넉 잡아서 2개월 그리고 이제 전공자라고 했을 때는 1개월 또는 그 이전에도 가능하다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짧은 수험 기간 이내에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실제로 만약에 이제 1개월이 안 남았다라고 하시더라도 객관식 시험이고 사지선다고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총 평균이 60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으면 가능하세요. 평균 60점, 그리고 한 과목이 이제 과락 점수 40점이거든요. 40점. 40점을 넘는 점수만 이제 40점 이상만 받으시면 가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득점을 합격하겠다보다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투입량 대비 합격이라는 아웃풋을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영문, 해석, 영작문 이게 우리가 무역 영어 시험에서 영어 부분이에요. 영어 부분. 네. 영어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무역 실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무보다는 무역 관련된 이제 이론이나 이제 법규 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재에서 이제 살펴보실 텐데 교재에서 이렇게 두 개 나누고 있어요. 이제 파트별로 영문 해석과 영작문을 이제 한 번에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무역 실무도 따로 한 파트로 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무역 실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셨으면 무역 실무가 영문 해석, 영작문보다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사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근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셨을 때 무역 실무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역 실무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영문 해석과 영작문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역 영어 시험이 영어 능력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어가 네이티브의 실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생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제 독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를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영어를 하셨고 대학교에서도 기초 영어 수업 들으시고 실제로 토익에서도 점수로 치면 700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영문에서 영작문에서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문 해석과 영작문이
단순한 독해를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무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독해, 작문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실무를 배우신 다음에 반드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시면 이제 각 과목당 문제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총 75문제인데 이 75문제를 90분 안에 푸셔야 합니다. 저도 이 시험을 봤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을 봤을 때 제한 시간이 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75문제를 90분에 풀어야 되니까 빨리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공부를 좀 하시면 90분이 남아요. 남아서 빨리 다 푸시고 이제 검토하는 시간까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랑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지금 제한 시간이 얼마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 무역영어 1급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아셔야 될 부분은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그래서 가락이 나지 않도록 영문 해석, 영작문, 무역 실무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취하셔서 평균 60점. 저는 솔직히 공부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영어 공부에 대한 이제 지식이 있었으니까 논해로 한다고 해도 무역실무 영문 해석했을 때 이 시험을 볼 때 고득점을 목표로 하진 않았어요. 뭐 평균 7, 80? 평균 7, 80만 맞자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무역영어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잖아요. 너무 깊은 이해나 너무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뭐 이제 평균 60점이면 너무 간당간당하니까 한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전공자랑 비전공자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비전공자라고 하시면 무역 실무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도 실제로 무역 실무를 먼저 할 거예요. 무역 실무 양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에 다른 과목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무역 실무에 먼저 집중을 해주시고요. 전공자이신 분들이다. 뭐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 밖에 무역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해주셔도 돼요.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에도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기에도 뭐 자주 나오는 것 부분, 뭐 대회 관련된 대외 무역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취약했던 부분, 무역 실무도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 중에서 취약한 부분만 챙겨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여유롭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영어 1급 시험을 처음 보시든 아니면 이제 무역 전공자이시면서 평소에 관심 있다가 이번에 이제 따려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이든 두 분 다 모두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출문제 그리고 무역실무, 영작문, 영문 해석의 기출 표현들, 기출 부분들만 챙겨가시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처음 보신 분들인 경우에는 무역영어란 시험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기출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1과목의 영문 해석 부분입니다. 문제도 영어로 나와 있고 보기도 영어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른 시험에서 무역영어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익숙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나 보기, 지문이 다 영어로 나와 있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무역 실무 공부하시고 그리고 영작문, 영문 해석에서 제가 이제 기출되는 표현들을 다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이 1과목 영문 해석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뭐 CISG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앞으로 무역 쪽에서 이제 업무를 하실 거면 이제 CIS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국제 협약 중에서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무역 영어에 있어서는 무역 영어 1급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밖에 뭐 관세사 1차 무역 영어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공부 범위, 시험 출제 범위가 넓은 그러한 이제 협약인데요.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CISG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해 설명으로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해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걸 CISG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뭐 하나씩 끊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CISG 내용을 저희가 원문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걸 대조해서 이제 한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CISG의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여기 고르라고 했을 때는 영어만 잘하신다고 했을 땐 감이 안 와요. 영어만 하시면 과연 이 CISG에 따를 때 이 블랭크에 들어가야 될 말이 1, 2, 3, 4 다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문, 영문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강의 순서도 무역 실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문 해석과 영장문을 이제 보충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 해석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CISG 규정을 알고 있었을 때 이제 CISG란 이제 CISG에 따랐을 때 뭐 추가나 다른 조건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 블랭크 안에 고려되어지는 거 어떤 걸로 고려지는데요?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변경으로서 관주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 2, 3, 4를 골라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답을 다 알지만 공부를 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면 영문만 해석했을 때는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문 해석이나 영장문 기출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무역 실무에 대해서 먼저 보세요. 그래서 무역 실무에 대해서 먼저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문 해석이랑 영장문을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고 이제 영문 해석 이제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부담도 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과목 예시 한번 볼게요. 2과목 영장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인 되어 있는 이 당사자는 누구냐라고 했는데 지금 당사자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거는 영장문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기 보시면 이렇게 막 수출자, 수입자, 뭐 포워더, 언더라이터 다 나와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것도 개념을 아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비즈니스 메일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말하는 FOB가 뭐냐, FOB 조건이 뭐냐, 이때 말하는 ICCB 조건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시면 영장문 영어를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헤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영장문 또한 무역 실무를 먼저 알아야지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는 저희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과목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65번이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공동훼손 비용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고르시오 나와 있습니다. 무역 전공이신 분들은 보자마자 어떠한 비용이다라고 답을 체크하고 가실 수도 있지만 이제 비전공자 부분이면 공동훼손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역 실무 위주로 무역 실무를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토익 700점 기준으로 할게요. 토익 700점 또는 토익이 없다고 하시면 기본적인 독해가 되는 정도? 어려운 독해를 요하고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무역 실무 부분만 열심히 들으셨으면 영장문, 영문 해석은 기출문제만 풀어도 솔직히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무역 영어 1급에 대한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실제 뭐 객관식이고 총 75문제다라는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강의 구성 부분이에요. 책을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책을 사셨건 안 사셨건 이제 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책이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목차를 보시면 이제 파트 1, 2, 3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전략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파트 1은 제가 지금 강의를 드리는 거를 다 보시길 바래요. 만약 전공자 분이시다라고 하시면 파트 3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한 해만 풀어보세요. 한 해만 풀어보시고 내가 많이 틀리는 뭐 운송, 보험, 계약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실제로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파트 2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비전공자시고 실제로 무역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파트 1이랑 파트 2를 다 하신 다음에 파트 3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파트 3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해석할 때는 실제로 무역 실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트 1에 있는 무역 실무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 1 무역 실무에서 무역영어 1급 합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무역업계에서 종사를 하시게 됐을 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무역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용어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무역 실무 파트 1 부분은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사실 무역영어 1급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파트 1 그리고 챕터 1의 무역 계약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